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잘한다고 결심을 딱 하고 하다 중간에 아참 수행이 덜 돼서 그래요. 마음 챙김을 이제 여일하게 촥 이래서,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기분이 좋으면은 표정들이 다 좋고 있죠. 뭐 좀 이래, 콩을 해준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 그때 정신을 탁 잃어버리고, 그죠? 막 흥분해갖고, 그죠? 막 자기 자랑에다가 막 온갖 헛소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올 때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왔는데, 그죠? 또 어째 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삼매, 어쨌든 한번 청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2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12번 하니까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죠? 항상 지금 이게 항상 문제라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니까 또 그래도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그죠? 계십니다. 그죠?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그죠? 그 1, 2, 3회에 걸쳐서 했던 그걸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 하려면 이제 오늘까지만 반복학습합니다. 간단하게, 정말로. 근데 어제 저녁에도 1분 한다 해놓고 또 오래 해버렸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청정도로는 강의 자료 있죠. 그죠? 오늘 강의 자료는 오늘 마칠 때쯤 돼서 할 건데,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죠. 뭐, 그죠? 무려 12분을 잡았어요. 그죠? 오늘 하면 두 번이고, 아직 10분이나 더 남아 있어요. 그죠? 그렇게 10번 하기로 했으니까 앞에 2번은, 그죠? 서론 식으로 반복학습하고 10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갈수록 이상한 지금 핑계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딱 여기 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준해서 안 하면 자꾸 108,000원으로 가요.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강의 자료에서,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정리해 보면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청정도로의 그 중요성과 특징, 성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붓다고사 스님이 했습니다. 자, 붓다고사는, 그죠?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조남 자체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뭐 부처님의 버금간다 이런 거는 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그죠?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는 분, 뭐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명 자체가 이미 있잖아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런 본명을 가진 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으로 번역이 되는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인도 고전 문화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굽타 왕조 시대인 AD 425년경에, 이 시대가 왜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 시대가 문해 부흥 시대 혹은 인도 문화의 절정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시대에 그죠? 인도 우리가 힌두 철학하면 육파 철학 하잖아요. 그죠? 힌두교 육파 철학과 우리 또 불교 철학이란 말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그 다음에 자연화교 철학까지 이 기본, 그죠? 강요라 그러죠. 기본 교리가, 기본 교학 체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왜? 굽타 왕조의 왕들이 있잖아요. 인도에 있었던 여러 종파, 교파의 일종의 명을 내리서 있잖아요. 당신들의, 그죠? 그 교학 체계를, 교의 체계를 정확하게, 그죠? 체계적으로, 그죠? 확립해서 제출하시고, 요즘은 문교부에서 있잖아요. 네, 그래 했다. 뭐,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인도에 존재했던 모든, 그죠? 종교 철학 사상의 기본 교의가 완비가 되고, 이 시대에 그게 완비가 안 된 가치 체계는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이잖아요.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기본 교의도 이 시대 AD 425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문화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이 굽타 왕조 시대에 청정도로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불교의 적통인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근본 사찰인 마하위하라. 마하위하라는 중국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하라는 성운인데, 절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하위하라.
이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남방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입니다. 스리랑카만 우리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리랑카로 전해진 우리 상자부 불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 인데까지 전승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면면부절로 그다음에 이 나라들에서 기본 교인은 뭡니까? 기본 그러니까 삼장 체계, 주석서 체계, 복주서 체계는 전부 똑같은 걸 씁니다. 문자만 자기 나라 문자로 적었을 뿐입니다. 됐죠? 빨리어도 붓당 살아난가 참여하면 한글로 적으면 붓당 살아면 한글로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죠? 빨리 3장, 그 다음 주서서, 복주서, 이거를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문자로 적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전부 불교 경전을 적기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 사실 한글도 꼭 뭐 불교 경전을 적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한글을 창제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경전 번역 작업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문화권은 전부 불교와 뗄 수가 없습니다. 티베트 문자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불교 경전들이 티베트의 8세기 때, 그죠? 전승돼서 손첸 캄포 왕 때, 그죠? 불교 경전을 티베트 그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또 자꾸 옆으로 자꾸 셉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청정도로는 부타구사 스님이 자기 잘난 척 한번 하기 위해서 끄적끄적 한번 해본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기본, 그죠? 강요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되는 청정도론을, 그죠? 청정도론은 위수띠 막가를 있는 그대로 옮깁니다. 위수띠는 중국에서 다 청정으로 옮깁니다. 막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정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떤 방법론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죠? 어떻게는 이 내용이 뭐냐, 이런 말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제가 적어 놓고서 정말로 멋있는 이건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 봤어요, 청정도론을. 세계적으로도 좀 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그죠? 이제 보면 이제 전부 지자랑이라고. 그죠? 왜냐면 이제 좀 꽃깎이 속으로 좀 이런 말 해서 그럼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런 좀 방편입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도 웃어요. 왜냐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어제 전직 시간에 세계적으로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만만한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막 그냥 있잖아요. 막 그분들한테 평소 하던 말들이 두둑 지금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죠? 와, 저 선생님 지금 둘째 시간부터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해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지가 부처라고 할 거 아니고 지가 뭐 깨달아갖고 완전히 이야. 그런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깨달았다고서는, 네, 설령 깨달았더라도, 이거 또 말이 이상하면 되죠. 이 실수입니다. 절대로 저는 깨달았다 소리 안 합니다. 왜? 저는 아무리 봐도 중생입니다. 제 꼬라지는 제가 알잖아요. 그죠? 속에서 탐진치 벌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가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죠? 그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요런, 그죠? 청정도는 것도 열심히 보고, 그래서, 그죠? 번역도 하고 막 그래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상 압니다. 지가 그렇다고 누가 말해 달라고 했는데 혼자서 왜 저러 오바하지? 이상하게 지금 낮밤만 오면 오바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낮밤에 와서 오바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건 정말 계획이 없는 이야기. 어제 저녁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좀 진짜 땀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근데 문장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 청정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청정도로는 그죠? 무엇을 담고 있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전개하고 있다. 됐죠? 핵심입니다. 자,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체계는, 남북방 모든 불교는,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뭡니까? 불교가 뭐냐? 이러면요. 더군다나 불교의 수행 체계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전부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배움,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이건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초기경에서죠. 진짜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개정의 사막은 부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개정의 사막책입니다. 여기서는 청정도잖아요. 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길.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길. 그 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죠? 자, 만일에 이게 개정의 사막이 기본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론이 안 하고 뭐라 해야 되겠어요? 삼학도론. 이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막을 근본으로 하니까 삼학도론. 이름도 좋아요. 삼학도론.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왜 삼학도론을 안 하고 청정도론을 했는가 하면은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해내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할수록 이거 멋있어요. 오바를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입니다. 이 칠청정은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그죠? 설명해 내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7가지 청정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합니다. 됐죠? 사막을 강조하면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7청정, 7가지 청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고 타이틀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확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근데 이 7청정은 바로 그 사막과 동일합니다. 요 책에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죠? 자, 청정으로 설명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됐죠?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 안에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바로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정에 이르는 길은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됐죠? 불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인데, 그죠? 예, 괴로움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괴로워지라고 괴로움을 강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괴로움을 그만큼 부처님께서, 그죠? 현실을 괴로움으로, 현실은 괴로움이라고 강조를 하신 건 뭡니까? 이거를 꿰뚫어 보므로 해서 우리가, 그죠? 말 그대로죠?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요새, 그리고 행복은 뭡니까? 우리, 그죠? 지금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현대 국가의 이념을 딱 4가지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또 제가 또 사회학 강의까지 다 지금 웃기고 앉았습니다. 나빠네 지금 오바를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현대 국가는 4자로 요약이 됩니다. 복지국가. 맞죠? 저 그런 거 다 알아요. 듣고 보니까 이게 가짠치요. 그죠? 아이씨, 저 이야기 나도 하겠는데. 근데 그 복지국가입니다. 복지란 말이 뭡니까? 웰페어고, 그죠? 맞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가서 웰페어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서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누구 허물입니까? 미국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에 그것도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경상도 지금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 허물입니다. 됐죠? 본토인들이 제 영어를 알아들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미국 가서 교회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불교를. 그죠? 사실 하려 했으면 제가 하기만 했으면 수십 군데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영어가 좀 사실 좀 자신이 없어갖고 안 했어요. 여기까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웰페어입니다. 그죠? 행복은, 그죠? 그렇죠? 웰페어, 웰빙, 그죠? 해피니스, 이런 게, 해피니스를 갖고 행복을 보는 건 좀 낮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행복이라 했을 때는 웰페어, 웰빙,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그걸 추구하는 데입니다. 이건 사실 여기 없는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경의 행복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거 정말로 그만했으면 좋겠죠. 거짓말 아무것도 안 보태고 한 5,000번은 했죠. 그죠? 5,000번은 했는데 진의 행복한가 이걸 보는데 생글생글 웃어 사는 게 조금 또라이 기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해는 보이죠. 그죠?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 초기 불교를 만나서 제 나름대로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게 탈입니다. 들떴거든요. 들뜬 거하고 행복하고는 다른데, 그죠? 저 이런 까지 다 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행복. 자, 궁극적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 합니다. 열반이 무엇인가? 이거는 말로 표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음미하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수행을 하고 하면은 열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가부를 잡을 수 있고, 그죠? 이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체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실현해야 될 궁극적 행복이라는데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파고한테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입력을 안 시켜줬습니다. 왜? 입력시키는 인간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이 뭔지를 모릅니다. 됐죠? 그죠? 예, 이거는 불교를 해야만이, 예, 궁극적 행복은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가 뭐 스님이니까, 지가 마이크 들었다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듯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고, 이 행복 중에서도 궁극적 행복을 우리는 열반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궁극적 행복, 그래서 여기서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그 도를, 막가를, 예, 제시하기 위해서, 그죠? 청정도론을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밑에는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의 기본 성격은 뭡니까? 주석서입니다. 됐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청정도론은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란 말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특히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좀 문제 제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을,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청정도론은 정확하게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청정도론이 아무리 날고 기는 굉장한, 그죠? 저술일지라도 이거는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주석서다. 이거를 제가 먼저 밝혀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는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방금 했죠, 그죠? 여기서 청정에 이르는 길, 청정도는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인데 왜 청정도라 하는가? 이건 다 했죠? 그죠? 개정의 사막을, 그죠? 칠청정으로 설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칠청정 체계를 중시하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열반도론이라, 죄송합니다.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청정도론의 전개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청정도론의 전개방법. 자, 이거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청정도론은 주석서 문헌입니다. 그럼 청정도론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있잖아요. 개정회가 지금 도니까 청정에 이르는 길이 바로 개정회니까. 그럼 이 개정회를 딱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죠? 부처님 말씀을 먼저 인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주석가입니다. 그죠? 그것도 뛰어난 주석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상유대니까에 나타나는 엉킹경에 나타나는 개송 하나를 딱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 3권, 이 두꺼운 청정도론 전체는 이 개송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런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송이 그 4번에 이쪽에 4번에 그 딱 중간에 보면 있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상유대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이 개송을 가져와서 붓다구사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정도론 전체를 설명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주제 이것뿐만 아니고 23가지 장에 써 있잖아요. 중요한 주제들을 딱 설명할 때는 처음에 뭡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됐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모든 거 다 그래야지. 근데 그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부터 행수수설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좀 이따가도 우리 살펴볼 겁니다. 항상 간략한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주제를 이런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이 개송에 대해서도 먼저 간략하게 했잖아요. 이 개송을 설명을 딱 하고 이제는 쫙 풀어서 개학, 정학, 해학 이렇게 해서 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정도론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좀 휙 넘어갑니다. 그죠?
또 처음 생각해보면 잘 넘어가죠. 야, 이라도 오늘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그죠?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체계로 설명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정도로는 개품, 정품, 해품으로 크게 세 가지 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품은, 그죠? 우리 꼭이 해놨습니다만은요. 개품은 제 1장과 2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3쪽에 5번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청정도론과 개품, 정품, 해품 해놨고요. 청정도론 1장과 2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품은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개학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번 있죠. 정품은 뭡니까? 제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정품이 가장 많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분량으로 보면은 장의 수도 제일 많고요. 자, 우리 개품은 2개의 장, 그 다음에 정품은 11개 장, 그럼 해품은 10개 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2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품은 뭡니까?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 해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점이잖아요. 개품의 핵심이 뭐냐? 정품의 핵심이 뭐냐? 개품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정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해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요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개품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처음에 하면은 개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개입니까? 일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나무아비타불. 이게 개다. 이러면 뭡니까? 박수 쫙, 한국 같으면 박수치 큰 스님이라 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래 하면 안 되겠죠? 왜? 붓다고사 스님은 누굽니까? 주석가입니다. 부처님 말씀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러면은 경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딱 인용을 하고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식의 어떤, 이거를 뭐, 그죠? 종합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경에 요렇게 말한다. 요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요 의미는 뭐고, 1번의 의미는 뭐고, 2번의 의미는 뭐고, 요렇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례를 쭉 열거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게 정품이냐,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어떤 게 삼매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난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 제자가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했는데 나는 못 깨달아서 모르네. 그 정말 한 뺨 한 대 가서 때려야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 인용한 거 아이가? 네 말 한 거 아닌가? 그럴까 싶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출처를 딱 밝히면 되겠죠? 제가 헛소리는 많이 해도요, 뭐 글 써놨는 데 보면 있잖아요. 전부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를 못 밝힌 거는 아직 출처를 못 밝혔다. 요렇게 들었다. 요렇게 가지도 합니다. 물론 살짝 제 이야기도 넣는데 그거는 거의 발견하기가 힘든 데 있잖아요. 이제 요새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십몇 년 동안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초기 불교 한 분들의 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게 그죠? 강국 스님이 지 혼자서 그저 살짝 아는 척을 한 건가 구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새는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죠? 진땀은 좀 흘립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해도 뭐 지금도 은퇴합니다만이죠. 뭐 은퇴해도 한국의 초기 불교는 너무나 잘 될까 싶어서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한국 스님들 요걸 또 오늘 안 한다 싶었죠. 그죠? 조금 해지. 그죠? 한국의 초기 불교는 지금 너무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 갖고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초기 불교 잘 되면 대승 불교는 활짝 덧꽃을 핍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그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머야 이걸 뭐 경쟁 구조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새 뭐 우리 한국 불교 대승 불교하고 경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우리 회주 스님 도부 스님한테도 아랫게 무슨 좀 말씀 좀 이건 초기 불교 정하는 강국 스님 좀 해. 좀 하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뭐라는 줄 압니까? 스님 요새 저희 주장이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 이겁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그랬어요.
맞죠, 그죠? 그만큼 요새는, 우리 해수 선생님, 가짠데 했을 겁니다, 그죠? 저 자식이 60살 되더만은 저게, 그러기는 말없기는. 그렇잖아요. 안 답답해요. 우물은 누가 파야 됩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데, 그거는 재미없는 소리입니다. 됐죠? 예, 서울에서 좀 귀족 티가 나는 사람들이 한 소리고, 예? 우리 같이 시골 사람은 뭡니까?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답답한 놈이, 됐죠, 그죠?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 확 가슴이 와닿죠, 그죠? 예.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딱 요새는 이런 주의입니다. 값을 좀 탁, 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안 이랬거든요. 그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답답한 놈 우물 판다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죠? 어떤 게 삼매냐, 이러면 뭡니까? 이거를 대답을 못 한다면요, 더군다나 특히 스님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받아서, 그죠? 출가해갖고 부처님의 제자는 대를 잇는다는 스님들이 어떤 게 삼매냐, 이랬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죠? 못 알아듣는 소리, 이러사고, 그죠? 이러사고, 그죠? 그래서 하면 곤란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표정이 좀 이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용해서 하면 됩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정확하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 우리 선배 스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의 분이잖아요. 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요새 한국에도 뭡니까? 우리 초기경은 우리도 번역하고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관심이나 그런 안목도 안 가지면은 그건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삼매냐? 이러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요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 의미는 요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말을 더 넣어서 요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하기 때문에 요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해품에 가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요.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게 통찰이냐, 어떤 게 반야냐. 해는 우리 반야라 그러죠. 불광에서 온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죠? 불교는 어쨌든 모든 불교는 핵심이 반야에 있습니다. 통찰지 반야에 있습니다. 청정도론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반야냐? 이러면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있잖아요. 달통한 부타고사 스님도 이거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당신의 말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씁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정의하기가 뭐 할 때는요. 이 문맥에 맞는 통찰지는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봐도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죠? 어떤 게 개냐? 이런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 경의 말씀을 갖고 인용하면 되겠죠? 경에서, 그죠? 우리 빠티삼미담아까 무해해도에서 있잖아요. 그 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 3쪽에 6번, 바로 1번입니다.